먼저 밝힐 것은 뭐 하나 딱 해서 당뇨 합병증이 바로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논문들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해보세요. 제 친어머니도 3년 전쯤 당뇨 판정을 받으셨는데요. 손발 저림에 어깨 통증에 여기저기 만성염증으로 고생하셨는데 논문 내용과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린 팁으로 요즘엔 너무나 건강하게 신앙송 하시면서 아름답게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중요한 개념을 딱 3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건강 전문가인 오징어 약사가 사랑하는 부모님께 꼭 하시게 하는 3가지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제 부모님이십니다. 오늘 단순히 정보만 딱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내용들을 더 잘 실천할 수 있을지 방법까지 알려드리는 내용이니까요. 이 영상만큼은 놓치지 마세요. 이왕 보시는 거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렌틸콩 4, 귀리 2, 현미 2, 백미 2 이렇게 넣고 밥을 하는 것을 저속노화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드시지 마세요. 그냥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거 드시면 됩니다. 당뇨인인 제 어머니 식후 혈당 상승 방지와 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해 제가 첫 번째로 오늘 알려드린 레시피입니다. 그냥 저속노화밥이 아니라 당뇨 특화 저속노화밥이고요. 이렇게 먹었더니 저도 되게 혈당 그래프가 예쁩니다. 스파이크도 나오지 않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뭐 따로 적으실 필요 없고요. 제가 그냥 화면에 예쁘게 화면 저장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편하게 보세요. 기존의 저속노화밥은 당뇨인이 타겟이라기보다는 노화를 늦추는 데 포인트를 맞춘 밥이기에 제가 좀 더 당뇨 특화적으로 고안을 해서 만드는 레시피가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저희 가족들은 당뇨인은 물론이고 당뇨인이 아닌 어린이들까지 모두 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식감이 팍팍하긴 합니다만 습관만 잘 들으시면 이보다 좋은 밥은 없다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속노화밥에 렌틸콩이 들어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단백질인데요. 렌틸콩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루피니콩으로 렌틸콩을 대체했습니다. 루피니콩은 식이섬유 함량이 렌틸콩보다 낮은 걸 제외하면 혈당 지수도 렌틸콩보다 낮고 불포화 지방산도 10배 가까이 더 많이 들어있어 당뇨인에게는 최고의 콩류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백미를 빼고요. 전에도 제가 알려드렸던 카미투를 넣어줍니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지금 제가 화면에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몇 가지 레시피 비율을 좀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거 적어놨습니다. 화면 저장하시고 마트에 가셨을 때 이 곡물들 구매해서 집에 놔두시고 밥을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수학 공식처럼 정확히 지켜져야 하는 레시피는 아닙니다. 곡물이 아닌 버섯이나 콩나물을 넣으셔도 됩니다. 여러 시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춰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기존 저속노화밥에서 그냥 구성 곡물만 대체한 것이죠.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밥을 지을 때 올리브유를 한 스푼 넣고 밥이 다 되면 냉장고에 넣어서 저항성 전분밥으로 바꿔 드시면 진정한 당뇨 특화 저속노화밥이 완성됩니다. 어때요? 당장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첫 번째 방법 잘 보셨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카톡 보이시죠? 저한테 매일 감시당하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십니다. 아직 습관이 잘 드시진 않았지만 식사하시고 나서 설거지만 끝내시면 바로 밖으로 나가서 빠르게 걷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 매일 저에게 확인받고 계십니다. 제가 어릴 때 걷고 뛰는 법 알려주신 부모님께 이젠 제가 부모님이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도록 식사 후 걷기를 알려드리고 매일 인증하게 카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귀찮기도 하실 텐데 아들 부탁이라고 잘 들어주십니다. 식후 하체 운동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귀찮아서 잘 못하죠. 혼자서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걸 잘하는 방법 중 하나가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선언 효과입니다. 그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분이나 친구분들에게 식후에 매일 운동 인증을 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시고 간단한 내기를 걸면 달성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 어머니는 식후에 걷기를 하지 않으시면 손주들한테 용돈을 주실 수 없습니다. 어른 학대 아니냐고요? 이런 역할이라면 제가 악역을 좀 해도 괜찮습니다. 그 무엇도 꾸준함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66일만 꾸준히 하면 뇌에서 이 행동을 습관으로 받아들이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을 유도합니다. 안 하면 허전한 마음이 들어 식사 후에 혈당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같이 할 친구에게 선언하셔도 좋고 이참에 이 영상의 댓글창에 선언하셔도 좋습니다. 매일 최소 1회 식사 후에 빠르게 걷기를 하겠다 라고 적어보세요. 자녀분들이나 가족에게 얘기하시면 더 좋습니다. 건강뿐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도 알려드리는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 구독은 공짜고요. 해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영양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역시 그냥 당뇨 합병증을 막기 위해 무슨 영양제를 먹어라라는 정보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챙겨 먹을 수 있을까입니다. 영양제를 아무리 보내드려도 아들이 보내주는 거 좋은 거라 아깝다면서 드시질 않으니 참 답답했었는데요. 이것 역시 인증을 하시라고 관리를 해드리니 참 잘하십니다. 제가 어머니께 꼭 인증시키는 영양제가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혈관 합병증을 막는 완전체로 변신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제가 정말 극찬하는 가장 가성비 좋은 혈관 노화를 막는 이 고려은단 비타민 C. 절대 광고 아니고요. 오징어 약사는 영양제 광고는 받지 않습니다. 비타민C가 하는 역할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는데요. 제목만 봐도 엄청나죠. 이렇게 좋은데 왜 다들 무시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요. 아마 비타민C가 가격이 비쌌다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고 잘 챙겨 먹었을 겁니다. 혈관에서 활성산소 없애고 콜라겐 합성 원료가 되어 혈관 탄성을 좋게 하여 혈관이 손상받지 않게 도와줍니다. 이미 많이 아시는 내용이니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C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노년층 특화, 혈관 특화 항산화제, 바로 코엔자임 Q10입니다. 이거 역시 제가 워낙 많이 말씀드려서 간단히 핵심만 언급하겠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일단 나이가 들면 자연 감소하는데 특히 40대부터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에 무조건 계속 보충하셔야 합니다. 사실 혈당이 높은 것 자체만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높은 혈당으로 인해 1차적으로 혈관 내피가 손상을 입고 2차적으로 거기에 LDL 콜레스테롤이 박혀서 산화되면서 발생하는 동맥경화가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건 사망으로 연결되니까요. 이때 관련된 크게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는데요. 1차적인 문제는 혈관 손상이고 2차적인 문제는 LDL 콜레스테롤로 인해 손상된 혈관이 산화되어 곪는 것입니다. 비타민C가 1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콜라겐 합성을 통해 동맥벽의 탄성을 지켜주며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문제인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코엔자임 Q10입니다. 코엔자임 Q10과 비타민C, 비타민 E를 가지고 LDL 산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실험한 내용인데요. 코큐텐이 대조군은 물론 다른 영양소들보다 이 역할을 잘 수행하는 거 지금 결과 보이시죠? 직접적으로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것은 물론 지질 환경에서 이 역할을 더 잘 수행하는 것이 바로 코엔자임 Q1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타민C도 코큐텐에서 하지 못하는 작용이 바로 항염작용인데요. 오징어 약사 영상 자주 보신 갑오징어 분들이라면 제가 뭘 얘기할지 지금 딱 떠오르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오메가3고요. 여러분들 귀 아프시니 오메가3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비타민C의 약점을 보완하는 코큐텐, 그리고 코큐텐의 약점을 보완하는 오메가3.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장 기본 조합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면 저장하시고 친구들께 보내드리세요. 어머님께서 저에게 드신다고 인증하는 영양제가 바로 이건데요. 기본 조합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한 알에 들어있습니다.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 코큐메가입니다. 처음엔 아버지께 드렸는데 요즘엔 어머니가 더 잘 챙겨 드십니다. 제가 고려온단 비타민C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한 영양제니까요. 고려온단 비타민C와 코큐메가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 좋아하는 이유가 보통 이렇게 혈관에 좋다고 오메가3 섞어서 복합제로 만든 영양제들이 오메가3를 넣긴 넣는데 원료 표기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표기를 안 했다고 해서 나쁜 원료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기름이 들어간 영양제는 검증된 것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용성 영양소인 코엔자임 Q10이 기름인 오메가3를 만나 흡수도 더 잘 됩니다. 세 번째는 바나바인데요. 식전에 드시라고 알려드렸는데 따로따로 먹으니 귀찮아서 안 먹어진다고 식후에 한꺼번에 드십니다. 귀찮음을 극복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식전에 드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당뇨 합병증을 없앤 이야기라서 바나바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당뇨 합병증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먹는 것, 그리고 식후 운동, 그리고 영양제를 정리해 드리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과 식후 운동이 공동 1등이고요. 가장 마지막이 바로 영양제입니다. 중요도 순위를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번외로 이건 당뇨가 아직 없는 분들이나 당뇨 초기 분들이 시도해 볼 수 있는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식후 운동이 힘드신 분들을 위한 팁인데요. 이건 일단 해보셔야 합니다. 연구 표본이 9명밖에 되지 않아서 이런 소규모 연구는 재현했을 때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저도 우연히 발견한 방법입니다. 집 앞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면서 두부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열심히 두부를 사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글쎄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23층이고요. 애들은 배가 고프다고 빨리 오라고 하는데 별 수 있습니까?
무거운 노트북에 도서관에서 책도 4권이나 빌려서 엄청나게 무거운 가방을 메고 2집 3층까지 올라가는데 땀이 뻘뻘 나고 다리가 후덜후덜 거리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식후 운동이 아니라 식전 운동을 좀 빡세게 해버렸는데 그날 식후 혈당이 되게 얌전하게 올라왔습니다. 거꾸로 식사 때문에 그런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과 연관된 연구가 있었습니다. 식전에 저처럼 격한 운동을 짧게 하는 것이 식후 혈당 상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도해보시면 좋을 팁이 식후에 움직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식전에라도 움직여서 근육을 단기간에 지치게 만들면 식후에 유입되는 포도당을 더 적극적으로 근육세포가 빨아들여 혈당 급상승을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믿져야 본전이니 식사 후에 빠르게 걷기나 계단 오를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한번 시도해보세요. 오늘 정말 많은 정보들 알려드렸는데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이니 오늘 배우신 것들 잘 활용하셔서 건강한 몸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